절에 살면서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될 건데를 생각을 하는 게 사찰의 일과입니다. 일과를 보면 3시에 일어나는 절도 있고 4시에 일어나는 절도 있어요. 원래는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은 일어나는데 딱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미안한 얘기인데 노인 양반이 일찍 일어나는 거 똑같아. 일찍은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루가 가. 야, 이런 게 다 있나. 내가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사실 효율성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칭찬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딴 건 몰라도 네가 시간은 더럽게 이렇게 쫙 맞춰서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의 효율성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고날 때 잘 타고나면 효율성이 필요가 없어요. 효율은 무슨 놈의 효율이냐. 그러니까는 돈 버는데 효율이 더 있어요. 야, 재벌로 태어나 봐라. 그걸 뭐하러 벌어.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해도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간 절약에 이렇게 최적화되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그게 더 그걸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야 돼요. 대중교통이 사실 그지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이 일반 뭐 자가용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야, 울산에서 서울 가면 뭐 KTX 타면 뭐 2시간 반이면 되는데 자가용으로 가면 뭐 4시간 반 뭐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걸립니다. 네가 안 가봐서 그래.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똑같아. 왜? 기차 타러 가야 되잖아. 집에서 나가야 되잖아. 그럼 서울역이 뭐 우리 집이냐? 또 거기서 또 가야 되잖아. 아니 여러분도 똑같잖아. 사실 여기서 KTX 타고 서울 가봐. 1시간 10분인가 가면 되잖아.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KTX 타고 가면 3분의 1이 걸리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기차 타러 가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기차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조율해야 된다고. 내 앞뒤 일정을 조율해야 된다고. 내가 원하면 가면 있냐? 없죠. 아니, 당연한 거. 그나마 대전은 축복받은 거예요. 기차가 많지. 뭐 울산 이런 데는 1시간, 재수 없으면 2시간에 한대요. 평창 이런 데서. 진짜라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계산해가지고, 요때쯤에 가서, 그러니까 헛시간이 생긴다니까? 그거 예전에 비행기도 똑같았어요. 왜 비행기를 사람들은 안 타고 KTX를 탈까? 비행기로 부산까지 가면 1시간이면 가는데, 야, 30분 일찍 나가야 되지. 공항이 도시 안에 있냐? 다 외곽에 있는데? 그러면 그 공항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또 있는데? 그리고 또 오버스락하지. 또 더듬어요. 더듬어. 자꾸. 그거 되게 귀찮다니까. 여러분은 몰라서 그래. 저는 가방을 들고, 제가 또 비행기도 많이 타잖아. 제가 김포 살자, 김포도 살잖아. 그러니까 울산 갈 때는 시간만 맞으면 비행기도 타거든.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가방 있지. 그 다음에 매는 가방 있지. 호주머니에 또 더럽게 많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노트북은 꺼내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4개를 만들어야 돼. 참 미친다. 그리고 또 성격 이상한 놈 걸리면 만년필 한번 열어보세요도 있어. 이거 더럽게 짜증나고.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또 이제 뭐 잘못하면 저는 안 걸리는데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도 여러 명 봤어요. 제가 성지순례도 이렇게 인솔하고 다니잖아. 그럼 이제 보조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그거 50ml인가 100ml인가 뭐 그거 물이 꽉 안 찼어도 병만 커도 잘못하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또 들어갔네. 어쩌네 해서 어떤 사람은 또 빠꾸 맞고 다시 하고, 국제선은 3시간 전에 오라는 둥, 뭐, 오만 또 이상한 소리 하잖아. 야, 비행기를 1시간 반 타고 가는데, 아니면 2시간 타고 가는데, 왜 3시간 전에 와서 이 지랄이고 싶은 생각이 막 여기까지 들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일찍 들어가서 뭐 면세점 가시면 되잖아요. 살 거 없어. 살 거 없어. 그냥 피곤해. 그래서 비행기 대신에 KTX를 타는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번만 해보면. 그리고 여기 대전 정도면 기차 타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 자가용으로 아예 조금 귀찮더라도 자가용으로 가지 뭐. 이게 나을걸?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맞춰서 아구 있게 하려 그러면 짜임새 있게 계산을 써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늘상 들고 다니는 게 약간 조그만 책이나 아니면 논문 같은 걸 들고 다녀.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뭐 하면 거기서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시간 효율성이 최대한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어진 시간은 똑같고 타고난 게 압도적이면 이게 짱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할 필요 없다니까. 머리 좋으면 짱이에요. 근데 머리 나쁜 놈은 그냥 갖다 박아야 돼. 뭐 방법이 있어. 머리가 나쁜데. 돈도 똑같은 거예요. 돈 버는 거보다 그냥 만수르로 태어나면 짱이에요. 수술 잘 되는 거보다 태어나서 그냥 배우같이 태어났으면, 야, 차은우가 수술했냐? 수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짱인데, 이게 일황이야, 일황. 최고야, 최고. 그런데, 못 탔잖아. 못 탔으면 노력해서 효율성으로 맞출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를 보면 진짜 효율성 없게 시간이 짜여 있어요. 놀랍게도. 아침에 3시에 일어나. 3시에 일어나. 그래서 도량석하고 예불 하고 어쩌고 하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이게 엄벙덤벙 하다가 한 4시 반, 5시까지 간다. 그럼 밥 먹어. 아침 먹어. 요즘은 아침 먹는 게 그나마 선택이지, 예전에 저희 출가하고 얼마 안 했을 때는 바루고양이였거든. 빠지면 안 돼요. 무조건 가야 돼, 또. 그리고 스님들이 아침 빠지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녁 예불은 빠져도 된다. 점심 빠져도 된다. 저녁 빠져도 된다. 아침을 빠지면 잔다고 생각하거든. 이해가 됩니까? 저게 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침을 먹으면 피곤해요. 몸이 부대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먹어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 우리 때는 그랬었어. 그리고 나서 아침 먹고 요게 이제 한 6시쯤 되면 요때 시간이 조금 나요. 그때 뭐 하냐면, 이게 예전에는 이때 농사했을 거예요. 그런 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때 좀 공부를 하고, 자는 사람은 이때 자.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준비를 또 합니다. 점심 준비하고, 보통 절에서는 11시 반 정도면 공양이 끝나요. 공양이 끝나. 스님들 공양은 11시 반 정도면 끝나고, 부처님이 12시 이전에 밥 먹으라 했거든. 그게 인도 풍습이에요. 그래서, 신도들도 12시 지나면 밥을 잘 안 줍니다. 친한 사람도. 그리고 가도 없어요. 이미 철수야, 철수. 그래서 점심 준비하고, 한쪽에는 사시불공을 한다고. 사시불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점심 먹고 나면 한 12시. 또, 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밥을 먹으면 포행을 가야 된대. 아니, 뭐, 특별히, 그게 필요한가? 산에 사는 사람이 뭔 포행을, 아니, 우리는 그렇게. 그래갖고 또 여기 한 바퀴 돌고 와요. 스님들 대부분 그렇다. 나는 안 가. 나는 늘상 안 가. 나는 그때 뭐 하냐면, 커피를 마시죠. 제가 커피 마시는 거 보고 커피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으니까 마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있으니까 마십니다. 안 먹는다 그래서 커피 생각이 나느냐? 1도 안 납니다. 저는 그리고 뭐 음식에 대한 생각이 원래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이 많은 사람은, 그쪽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뭐가 먹고 싶다가 있어. 그리고 뭘 오래 못 먹으면 그걸 먹으면 좋겠다. 이게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은 없어요.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의식주에 대한 생각이 없고, 사람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아. 사람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를 막 이렇게, 보고 싶다거나, 뭐, 안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천성일 거야. 그래서 혼자 있어도 우리가 별로 외로움을 못 느껴. 혼자 있으면 끊임없이 전화하는 놈들이 있거든. 심심하니까. 근데 우리 별로 그런 데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내가 평생 왕따로 사는 거야, 지금. 그리고 사시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이거 점심 준비고, 그 다음 점심 먹고 나서, 뭐 치우는 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시 정도면 다 끝나. 여기서부터 한 4시까지가 사실은, 그나마 시간이야. 이때 또 농사 지었을 거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농사 지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에서는 밥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불 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 예불 끝나고 나면, 저녁 예불 기도까지 끝나고 나면 한 6시, 7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7시 정도 되겠네. 6시 반 정도 되겠네. 한 30분 정도 되면, 이때 되면, 약간 어둑어둑해져요. 그리고 모든 절은 좀 오래된 절은 다 마찬가지예요. 5시 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늦게 들어가면 친한 사람 아니면, 그리고 시골은 한 6시 되면, 절만 깜깜한 게 아니고 전체가 깜깜해. 전체가 깜깜해. 도시에 한 10시 빌 난다. 아, 진짜야, 진짜. 그래서 나중에, 시골 가면 한 7시나 이렇게 지나잖아요? 밥 먹을 데도 없다. 식당 다 닫았다. 아, 진짜야, 진짜. 그래서 요때 되면 어두워서 별일 못해. 뭐, 방에서 책 봅니까? 옛날에는 택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기름은 못 쓰거든. 기름은 다 돈이니까. 뭐 대충 있었겠지. 그러다가 9시에 자. 이게, 야, 내가 처음에 딱 절에서 이런 생활 습관을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런 집단은 도태되기 쉬울 거다. 왜?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방식이지, 여기서는 내가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나 수행하는 사람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밀도 높게 뭘 해야 되거든. 고3이 이런 식으로 산다고 생각해봐라. 성적 제대로 나오겠나? 고3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눈 뜨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특징이 그거잖아. 학교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선생님 됐고요. 그냥, 차라리 독서실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쫙 가는 게 좋은 거거든. 그게 안 나와. 이게 끊임없이 끊어져 있어. 이게 농경사회의 패턴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절에 있으면 쓸데없이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별로 하는 거 없이. 그래서, 야,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절이 효율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전문인을 양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너는 이렇게 살았느냐? 저는 초탈하게 살았죠. 여기 있어도, 야, 나는 그러고 보면, 초탈자로 참 잘 살았어.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하며 살았다. 그나마 어른들이 뭐가 있냐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열애를 시켜줘. 이게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못하면 열애를 안 시켜줘. 근데 공부하고 그게 방패다. 이렇게 방패야.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내가 그 얘기 하거든, 학인 스님들한테도. 쟤는 그냥 공부도 하는 사람. 그러면 일할 때마다 부른다. 쟤는 공부하는 사람 이러잖아? 열애시켜줘.
그거는 어른들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저 같으면 열애 안 시킵니다. 저는 열애 안 시킵니다. 저는 공부는 네 일이고, 전체 대중 일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어른들은 그게 있어요. 그래도 공부하는 놈은 건드리면 안 된다. 걔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이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좀 편하게 살았지. 왜 그 얘기가 있어요. 울력 때는 송장도 일어나서 나온다. 나 송장 넘어섰잖아. 월정사에 있으면 주의 스님 나와서 합니다. 안 빠집니다. 그게 대중을 이끌 때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 있을 거예요. 저 정도 하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과막과에 대한 판단이 없어. 계속 그렇게 해오면 난 안 갑니다. 난 안 갑니다. 그래도 봐준 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봐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교장 스님도 그렇고 대중 스님들한테도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일하고 오잖아. 공부 못한다. 흐름도 깨지지만 체력이 확 가. 여러분 생각해봐.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찡찡찡 하고 있었어. 막 정리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야 배추 뽑고 한 2시간 배추 뽑고 오잖아. 흐름만 깨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퍼져요. 그래서 못한다니까. 인간이면 그래. 인간이면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간만 날아가는 게 아니야. 잠시 그거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것까지 전부 그날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가잖아? 그러면 손 논다. 왜? 짜증이 나. 공부를 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를 할 수 있으면 한 3일에 100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열흘 걸려도 100이 안 차면 짜증나서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들이 조금 지금도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건드리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말사는 사실 이게 안 돼. 말사는 이게 안 돼. 본사는 열애를 빼도 사람이 돌아가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말사는 이게 안 돼. 네, 말사는 이게 안 돼. 근데 또 스님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건 진짜 재밌는 특징인데 이렇게 잠깐 나와서 그거 하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걔가 결국 못해요. 이 공부를 못해. 그러면 너는 시간 줬는데 왜 공부도 못하노? 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 조건에서 하기는 진짜 어려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특화되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몰아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문직은 다 그게 몰아쓰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경쟁력이 있겠나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생각. 근데 그러한 예전에 농경사회의 전통적인 농경사회는 그러니까 이걸 왜 시간을 이렇게 잘게 쪼개놨는지 아세요? 딴짓 못하고 그냥 대중이 함께 산다. 그거를 했던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조선시대 500년 동안 스님다운 스님이 없어. 이런 조건에서는 사람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고려나 이런 때는 왜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었습니까? 공부만 한다. 공부만 한다. 내가 귀족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귀족이야. 출가해서 제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학부사 의천 같은 사람이에요. 왕자 출신인데 내가 좋아서 출가하는 거야. 왕자로 살면 그것도 편하겠지. 나 좋아서 출가했어. 좋아서 출가하면 그 사람이 딴짓을 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놈이 출가하면 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고 내가 집이 원래 굉장히 돈이 많았었어. 근데 그래 뭐하노. 그래갖고 그냥 출가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그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도 불만이 그거잖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돈 얘기를 안 해가지고 구절이 없어. 구절이. 무지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돈 얘기를 해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다가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저 정도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어 기제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상이나 팔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등이나 팔고 있고, 그냥 똑같은 거. 그런 거 팔고 있는 거야. 각 절에서. 그냥 소매업이야, 소매업. 소매업. 그러니까 낼 만한 근거가 없어. 근데 부처님이 왜 그런 쪽에 대해서 말을 안 하냐면, 당신이 왕자 출신이라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빈비사라왕, 깨달음을 얻기 전에 빈비사라왕을 만났을 때 빈비사라왕이 당신의 눈빛이나 태도로 봤을 때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 같다. 괜찮은 사람 같다. 내 밑에 와서 신하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고위직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거든. 깨닫기 전 얘기야. 깨닫기 전 얘기. 수행자일 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자 출신인데 네 밑에 와서 하겠냐? 내가 그걸 버리고 왔는데, 그쪽은 그래도 닭머리고 위쪽은 지금 속골인데, 그래도 속골이보다는 닭머리가 안 낫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사람은 없다. 토한 거. 토한 거를 다시 먹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야, 그쪽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출가했을 때 공부 효율이 참 좋아요. 아니, 그렇잖아.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 돈 쪽으로 가요.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렸을 때 쩔이었던 사람들이 명예나 이런 쪽에 더럽게 하여간 뭐가 있어. 내가 스님들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보면 내가 되게 재밌거든. 명함에 별 볼 일 없는 거 한 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큰 타이틀은 좋은 거야. 근데 봤을 때, 저도 그런 사람 여러 번 봤거든요. 별 볼 일 없고 명함을 주는데 명함이 접어져 있어. 이렇게 2장이야. 많아요. 근데 뭐 대부분 전이고, 그 다음에 향후의 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다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는 병풍을 만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적으면 병풍 만든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뭐나 되는 것처럼 꼭 명함을 주고 가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아무 쓸모도 없어. 진짜 다 모아가지고 폐 이런해봐야 쓰레기야. 한마디로 그냥 압축하면 쓰레기야. 근데 그런 게 뭔가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 남자분들 되게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남자분들 중에서 정년퇴직하고 예전에 그래도 자기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한 사람은 아니고 어디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거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2바닥씩 써서 댕겨.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나마 조금 유지고, 그러니까 막 큰 부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껍적껍적 거리다가 그런 구의원 같은 거 한번 들어갔어. 그게 이제 그 사람 최고 인생 정점이야. 그리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삥 뜯으려고 무슨 동문회나 이런 데서 회장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런 거 이제 돈 쓰는 직함. 별 볼 일 없고 돈 쓰는 직함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건데. 근데 스님들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내가 보기에는 스님들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뭐 자격증 뭐 이러면 저게 뭔 필요가 있나? 저거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따놔야 된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간 자격증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험 봐서 박 터지게 하는 거 아니면 이 세상에 별로 대단한 거 없어. 아니면 민선이든지 선거에서 이기든지. 그런 거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개나거리나 이렇게 줄 서가지고 받는 거는 좋은 거 안 나온다. 좋은 거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하고 관련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절에서 계속 나오던 게 중벼슬, 닭벼슬만 또 못하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옛날에도 직함 되게 좋아했구나. 이 사람들이 직함 되게 좋아했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뭐로 보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의 방식. 잘 쪼개져 있는 삶의 방식에서 변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A나 B나 C나 D나가 비슷할 때는 뭐라도 조금 더 그렇게 직함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이기는 거야. 뭔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전문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특화되잖아. 그러면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미술로 뭐 아주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미술로 자기가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 소설을 잘 써. 아니면 뭐 의사야. 이러면 이게 다 전문직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랑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존중해요. 뭐 무시할 수가 있나? 뭐 알아야 무시를 하죠. 이렇게 되면 직위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허접은 직위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화되면, 영역이 특화되면. 그래서 귀족 중에서 예전에 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리비리한 그런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있어서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조선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조선 사찰의 생활 방식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나 이렇게 해서 귀족이 출가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족 출가는 두 종류가 합니다. 하나는 진짜 원해서 출가하는 사람, 의천처럼 원해서 출가하는 사람, 그거 열심히 잘합니다. 열심히 잘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출가한 거잖아요. 밀려서 출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밀려서 정치판에 이렇게 껄떡껄떡 거리다가 원래 조선 같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출가로 빠지는 거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조선에서도 있어. 그게 누구냐면 효령대군이거든. 효령대군이거든요. 머리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양령이 있고 양령대군은 또라이고 얘는 죽을 때까지 또라이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 그리고 세종이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단종 사건도 이쪽에서 부추기잖아. 그러니까 세종이 어진 임금이 아니면 양령은 죽습니다. 양령은 무조건 죽습니다. 왕이 계승자였었기 때문에 무조건 죽이고 들어가야 돼. 근데 세종이 자신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형에 대해서 우애도 있고 그리고 양령이 또라였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은 사실은 죽였어야 되는 게 역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해악이 너무 많아. 안 죽이는 건. 양령이 있고 효령이 있잖아. 근데 효령대군은 사람 괜찮아. 효령대군 이보 이 사람 괜찮아. 근데 아버지 뜻이 충녀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있으면 이걸 넘어가기가 어렵잖아. 이 사람은 나가리. 근데 이쪽에 요거를 명분 없이 괜찮은 애를 또 빠져를 시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출가해버리자. 출가해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해서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아들이었을 거야. 내 뜻을 받아들여. 그리고 나중에 이 세종대왕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것도 이걸 아는 거지. 당신이 비껴준 거지. 저거 쉽지 않다. 저거 쉽지 않다. 지금도 정치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 되기 전에는 통합할 겁니다. 이랬다가 딱 되고 나면 또 난가? 내가 굳이 해야 되나?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계속. 이거 양보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세종대왕이 효령대군 얘기하면 거의 다 들어줘요. 어떻게 보면 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이렇게 출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판에 얽히고 조선에서는 나중에 조선이 불교를 완전히 이렇게 누르면 안 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 불교가 있으면 정치판에서 밀려나잖아?
그러면 사약을 안 주고 알아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출가한다니까. 이해가 돼? 출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냐? 출가를 해서 뭐 하냐? 지식인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쟁에서 밀리긴 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야. 아니 그렇잖아. 쩌리는 아니잖아. 그 사람이 다시 못 돌아가는 걸 전제로 해서 출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면 죽어. 그러니까 살려주는 대신에 저 사람은 지금 출가로 빠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문화적인 역할을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는 이미 나는 도태가 됐고 공부한 거 있고 그다음에 경륜이 있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 다 맺혀져 있으니까 그걸로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그래서 숨통이 이게 지식인들 몇 명이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 지금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계 굴지의 기업이 전부 미국에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TSMC 빼고는 전부 미국이야.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하나가 그냥 우리 같은 쩔이 한 100만 명은 다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역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몇몇만 딱 갖춰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 큰 기업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두 명만 나도 우리나라 전체가 먹고 산다니까. 그거 뜯어 먹고 산다니까. 법인세 얼마나 거치겠어. 요번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법인세하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내는 일반 직장인들이 내는 세하고 이게 이제 교차되고 있죠. 법인세가 오히려 줄고 있어요. 국민들 세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게 맞나 싶기는 한데, 예. 근데 그만큼 기업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큰 인물들이 나가더라도 죽지 않고 뒤에서 있으면서 문화적 역할들을 하면 국가 경쟁력이 훨씬 강력해져요. 그게 고려예요. 조선은 출가를 못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이 다 막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사약으로 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식인 하나가 죽으면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 그래서 두 종류의 출가자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자발적 출가,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는 타율 출가예요. 타율적으로 밀려서 출가. 이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잘 적응해 가지고 또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역할로 이제 내가 저쪽에서는 도태됐지만 이쪽을 가지고 또 잘해. 그리고 귀족은 양반하고 달라. 귀족은 귀족제하고 양반제는 다른 겁니다. 양반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정치인하고 비슷해. 지금 정치인하고 비슷해. 떨어지면 끝이다. 밀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죽자 살자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도. 밀리면 끝이야. 그리고 그만두면 오갈 데도 없다. 분위기 싹 바뀐다. 귀족은 뭐냐면 주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 뭐 3%를 주고 있어. 5%를 주고 있어. 엄청난 거죠. 그걸 내가 딴 데 가서 딴 일을 해. 내가 뭐 삼성에 개입하지 않고 딴 일을 해. 다 유지되고 있죠. 귀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이 있느냐 없느냐 필요 없어. 돈이 있다니까. 귀족은. 양반은, 조선시대 양반은 그 권리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마치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가 진짜 국회의원 계통에서는 거의 레전드거든요. 전 세계 레전드. 초선이 50%가 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매번 바뀌는 거야. 너한테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진짜 쇠가 빠지게 하든지, 뭐 줄을 잘 쓰든지 뭔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몇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도 해. 1번만 해도
총리집에서 총리 나오잖아.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뭔가 싶은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살아남으려면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떨어져가지고, 또 눈밖에도 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공천 못 받아.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느냐? 하는 거 없어. 그게 조선시대 양반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은 그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 자리를. 그리고 경쟁자들은 죽여야 되는 상황. 그러면 고려시대의 귀족은 주식을 갖고 있다니까. 내가 경영권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니까. 경영권에 참여하면 더 좋지. 근데 밀려났어도 나는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에 살아도 배당이 떨어진다니까. 이게 달라요. 언뜻 생각할 때는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저도 월정사에 있으면서 제가 행자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행자들 얘기 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돈이 좀 있었는데 다 동생이랑 다 주고 왔어요. 참만 말은 안 하지만 넌 곧 후회하게 될 거다. 곧 후회하게 될 거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 불교가 있는 거지 자본주의 밖에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돈 없으면 사람이 자꾸 혀꼴른 소리를 해야 되고 그게 몇 번 이상 반복되면 비굴해져요. 저는 그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학인 스님을 좀 더 이렇게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약할 때 너무 비굴해지면 자존감이 딱 떨어지면서 튀어오를 때 못 올라와요, 이 사람들이. 물론 저같이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올라오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시기에 계속 사람이 이렇게 까이잖아. 그럼 거기에 그냥 그 상황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이상은 비굴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해. 그래서 또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나마 거기 적응해서 잘하는 사람, 아니면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돈 있겠다 뭐. 절에서 개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 별채를 짓습니다. 내 돈으로. 노비 다 데리고 오면 됩니다. 노비 다 데리고 오면 됩니다. 야, 내가 배당이 1년에 500억씩 떨어져. 뭔 소리야? 그냥 하면 돼. 그러면 여기 스님들이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야, 절 안에 아방공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이쪽에 주면 되죠. 이쪽에 한 100억 정도 풀어. 그러면 이쪽에서 말 안 하죠. 말할 것 같아? 말 안 해. 야, 저쪽에 뭐 필요한갑다. 좀, 내 500억 배당 나오는 데서 100억! 저쪽에 써. 아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구조거든. 그래서 이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쓸데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고, 공부를 좋아하거나 하면 연구소 만들어진다. 야, 연구소다, 연구소.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꽂혀 있는 데가 다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적인 데 꽂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 목적이 달라요. 뭐 음식에 꽂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행에 꽂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도 나름 이게, 여러분이 잘 안 해봐서 그렇지, 나름 이것도 재밌어요. 계속하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논문 쓰는 거는 사실은 명탐정 코난하고 비슷해. 단서들을 가지고 추리해서 사건을 재구성해내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다고. 어떻게 보면, 탐정영화지, 탐정영화. 그리고 그걸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단서들로도 이거를 잡아내요. 나중에는. 촉이 있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 이제 못 가면
답답하고 재미도 없어. 그래서 탐정 영화가 잘 안 되잖아. 그냥 저거나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때려 부시는 게 사실은 그냥 가장 재밌어. 그러니까 그게 마블 영화하고 마동석 나오는 그런 거지.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스님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재밌어서 막 그리고 예전은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 지금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부자도 마찬가지에 10대, 20대 다 죽어. 조선 왕실을 봐봐. 크다가 애가 죽어. 가장 좋은 환경에 가장 좋은 영양,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 죽어. 조선은 왜 망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자식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 자식이 없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저는 뭐로 보냐면 그럼 합궁 날짜 잡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 날짜를 잡는데 그 날짜가 배란 일이 아닌 거지. 길일이 배란 일하고 맞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첩자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첩자식은 그 합궁 날짜를 안 잡고 이렇게 눈 돌았을 때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정비랑 할 때는 날짜를 잡아.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 날짜만 잡는 게 아니고, 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상공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옆에서 잔소리 한다니까. 옆에서 할매들이 잔소리 한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너무 크고. 여기에 그 식으로 나오다니까. 왕비는 왕의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옆에서 다 듣고 있다니까. 이게 재밌다니까. 되게. 근데 그게 애가 되겠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쉽지 않지. 쉽지 않지. 그래서 조선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자손이 끊겨서 망하게 되는 거고,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식이 많으면 성장한 자식, 장성한 자식이 올라오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왕권이 안 흔들려요. 그런데 자식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어린애가 올라오거나, 안 그러면 나중에 뭐 강화도령 철종같이 뭐 반개까지 내려가서 막 세워야 될 정도가 되면 개판 되는 거예요. 왜? 그 권력을 다른 놈이 쥐고 있다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있다니까.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조선이 저렇게 그 애들이 그렇게 죽는데, 왕궁에서도 죽는데, 예전에 뭐 사찰에서는 안 죽겠어? 막말로 얘기해서 일반 민가에서 양반집에서 안 그러면 귀족들 안 죽겠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꾸 공포를 가지고 환기하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죽으면 죽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거를 뭔가를 만들어서 옮겨야 되는 거 아닐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상황을. 그래서 의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잖아. 왕궁에서 출가하실 때 보면 노병사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해서 극복하는 게 1차적인 거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도 노병사를 극복하려고 하지. 병 안 걸리려고 종합검진 받고 의사가 시키면 진짜 난 그런 거 보고 내가 놀랐는데, 술, 담배 하던 사람도 막 하루아침에 끊던데. 너 죽는다에 한번 걸리면, 야, 그거 끊더라. 그런 경우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정착되는 데까지 안면이 잘 안 움직이기도 하고, 부자연스럽지. 표정이 부자연스러워. 너 맞았구나. 뭐 이런 거. 아니, 맞잖아. 노병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죽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영양 상태나 이런 걸 맞춰서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거 똑같아.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은 예전은 덜컥수가 진짜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으면 아마 90 초중반까지 갈 거고, 이제 더 사시는 분은 세 자리까지 간다니까. 그건 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절 자체가.
90 넘어서 주변에 지금 이제 어버이날 때도 봐보세요. 여러분 계셔. 여러분 계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뭐 괜찮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즐기는 것보다 공부 쪽에 꽂히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죽음을 환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 생각을 해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이 좀 열려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진짜 내가 보기에는 조선 불교는 약간 부끄러운 역사.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도대체 서산이나 사명당 같은 의병장이 의승군 대장이 고승이라는 게 말이 되냐. 공부한 사람이나 참선한 사람이 고승이라는 표현을 들어야지. 물론 그분들도 대단한 분이에요. 하지만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승려가 대단하냐? 그건 특수한 거지.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조선을 대표하는 게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게 가능한 얘기냐? 진짜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시간을 짜게 나서.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 중에는 그렇게 효율성이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 스님들, 여기 살아야 되는 스님들. 다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 이런 양반들은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 다 커버시켜 버리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중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쁩니다. 그렇게 가서 한 단계 업데이트를 해서 와. 그렇게 와. 그 대표적인 게 나홍스님. 10년 있다 왔어요. 중국 가서. 10년 있다 왔어. 그리고 거기서 중국은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이 나라 안에서는 틀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네 집 자식은 어느 정도 뭐 이게 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공부 못해서 미국 유학 갔는데 걔가 오히려 더 잘 됐더라. 걔가 공부를 잘해서 간 놈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서울도 못 갔고 지방대 가다 보니까 부모가 볼 때 에라이 저래 갖고는 애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유학을 보냈어. 그랬더니 거기서는 리셋됐잖아. 다시. 그리고 공부평가 방식이 다른 거고 거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나중에 걔는 변호사고 얘는 인서울 했는데 얘가 공부는 더 훨씬 잘한 거지. 그런데 얘는 그냥 중소기업에서 월급 받고 있더라. 끝.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많이 있어. 의외로. 아니면 진짜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사고만 쳐가지고 보냈더니 거기서는 또 자기 적성에 맞았는가 봐. 그래서 살아남은 경우도 있고. 있어. 별 경우 얘기를 다 듣거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중국 가면 이쪽 판단 여기서 뭐 귀족이냐 뭐 아니냐 모르지. 중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럼 거기는 또 그쪽 판단으로 작동하잖아. 거기서 이제 좀 머리도 있고 뚝심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갔겠지. 돈도 없는 놈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어. 그러면 거기서 나름 적응해 가지고 그리고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한국 불교에도 외국에서 외국인 중에 출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와서 출가. 근데 특징이 뭐냐면 선진국 쪽에서 오면 이것들이 한국말을 못해. 장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못 사는 나라에서 오신 스님들이 훨씬 한국말을 빨리 배워. 왜? 살아야지. 그리고 가고 싶지 않아. 다시 자기네 나라에. 이해가 됩니까? 나 여기서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적응하려고 하고 음식도 먹어보려고 하고 말도 해보려고 해. 그런데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은 가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한국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아. 별 볼 일 없이
여기서 의지가 있으니까 자기 머리도 어느 정도 되고 의지도 있고 하니까 맨몸으로 와서 중국까지 유학 온 거야.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크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가잖아요. 굉장히 우수했다는 거죠. 왜? 뚫고 온 거지. 의지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애들 온 거고 지금 가는 애들 중에는 이제 돈 있어서 가는 애들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대충 하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당나라 때 가든 뭐 송나라 때 가든 뭐 다 마찬가지. 원나라 때 가든 다 마찬가지. 간 사람이 평민 출신으로 해서 가잖아요. 일반 그냥 어느 정도 쩌리에서 가잖아요. 살아남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오면 거기서는 그 사람이 뭐 귀족인지 아닌지 뭐 알 게 뭐야. 그래갖고 거기서 좀 재주가 있고 막 이렇게 튀어오르면 그 동네에 중국에서의 귀족 아니면 나홍 스님 같은 경우는 황제가 내려줘. 황제가 가사 뭐 이런 걸 주잖아. 그러면 대박이지. 대박이지. 그럼 우리나라에 왔다고 야 미국에서 내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가 나를 인정해줘. 그러면 이 나라 돌아오면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조들이 존재했었어요. 두 종류가 있다니까. 귀족 중에서 잘하는 팀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잘해갖고 오는 사람. 누가 이길 것 같아? 이쪽 팀이 100% 이깁니다. 왜? 투지가 달라. 투지가 남다르다. 투지가 남다르다. 나는 진짜 정치인들도 다 투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갔겠지만 그냥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야 이재명 씨가 지금 이렇게 투지 있는 사람은 나 처음 본다. 진짜 화이팅 넘치. 어떤 난관도 나는 극복하고 나는 할 거야. 와 그거 하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야 저렇게 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보통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들이 하면 이제 뭐 몰라 우리 같은 사람은 에이,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대단해. 거의 알렉산더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렉산더급이에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렉산더의 죽은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밑에 부장들이 죽였다가 있어. 알렉산더 30대 중반에 죽습니다. 37인가 뭐 이 정도 막 39세인가 뭐 30 중반에 죽어. 30대 중후반에 죽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알렉산더는 전쟁광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부터 쉽게 말해서 그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온 거잖아. 안 멈추고 계속 갑니다. 안 멈추고 계속 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밑에 부장들 입장에서는 그만하고 나눠야지. 야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말 타고 이게 1, 2년도 아니고 야 10년이 넘었다. 이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죽였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의지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그게 더 편한가 봐. 우리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늘리면 그냥 거의 뭐 알렉산더급이에요. 폭풍질주지, 폭풍질주. 야, 쉽지 않다. 저런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탄핵된 대통령도 참 드라마틱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분은 어떻게 보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었던 분 같아요.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도 없었던 분이고, 정치적인 생각도 없었던 분 같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네. 그것도 1등 공신은 이재명 씨였어요. 이재명 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찍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선거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선거야. 야, 이거 되게 재밌어. 야,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화신이고,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야.
그런데 이쪽이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양보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졸고 있어도 1년에 배당이 500억씩 나오는데 굳이 그거 열심히 그렇게 해야겠냐?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야, 내가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사찰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사실은 전문가 집단이 나오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조선 불교에는 존재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했었던 사물이에요. 불전 사물. 왜 예불이 이렇게 길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시간을 잘게 쪼개서 딴짓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큰 절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그거 있어요. 저도 그게 제일 짜증 났는데, 다른 절에 소임살 때 그게 제일 짜증 났는데, 행사가 있어. 그럼 잠깐 나와서 사진만 찍고 들어가래. 아니, 뭐 유명하고 이래서 그래서 찍으라는 거 아니야. 그냥 장업용이야. 장업용. 근데 그게 사진 한번 찍고 들어가는 게 진짜 짜증나거든. 사진 한번 찍고 가려고 옷 입어야 되지. 가서 장삼 입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가서 한번 그 사진 찍고 한번 찍고 웃어줘야 되지. 그리고 돌아와서 또 옷 벗어야 되지. 그러면 1시간 금방 간다. 1시간이나, 아니, 같은 절 안에서도. 그 흐름 다 깨져. 그런데 주의 스님은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절 주의 스님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건 뭐 힘든 일이라고. 잠깐 사진만 찍고 가는데. 맞지? 맞지? 반박할 수 없지?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사진만 찍고 가라니까. 누가 뭐 여기서 끝까지 행사 참석하래? 사진만 찍고 가. 맞지? 근데 기분은 그게 계속 당하잖아? 기분 개 같지? 그리고 그 절은 일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사진을 한 3번 찍어야 돼. 하루에 사진 3번 찍어야 돼. 사진 찍다가 이게 별 볼 일 없나요? 참.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잘게 시간이 쪼개지는 문제, 요 관련돼서 사물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